주인님 등장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죠? 도대체 그분 언제 나오나? 만남이라고 했는데, 주인님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나 하셨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아까 말했던 그 이름이 뭐였죠?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그 상자를 보여주는 그 장면에 처음으로 주인님이 이 그리트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읽어드렸는데 거기까지 읽고 제가 끝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어서 읽어드리고 업로드까지 제가 하도록 할게요. 너무 감질나니까. 그리고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그 하나하나를 좀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아마 실감이 나실 거예요. 내가 그리트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하시면서.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뒤쪽 문간을 흘끗 보았다. 요즘 들어 카타리나가 계단을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마리아 텐스나 코넬리아 혹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다시 고개를 돌리는데 내 시선이 그의 구두에 가 멎었다. 내가 전날 닦아둔 구두는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몸을 세우더니 머리에서 겉옷을 벗어내렸다. 그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자, 그리트, 준비됐다. 이제 와서 보거라. 한 걸음 비켜서며 그는 상자를 가리켰다. 나는 서 있던 자리에 뿌리를 박은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인님, 내가 한 것처럼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거라. 그럼 상이 더 분명하게 보일 거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봐. 그래야 상이 뒤집어지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의 겉옷을 뒤집어 쓴 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를 그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란 생각에 기분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는 나의 주인이었고 나는 그가 말한 대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덮개가 비스듬히 열려있는 상자로 다가갔다. 몸을 숙여 들여다보자 안에 우윳빛 사각 유리가 끼어 있었다. 그 유리 위에 희미한 그림 같은 것이 보였다. 그가 가만히 내 머리 위로 겉옷을 씌우자 모든 빛이 차단되었다. 겉옷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있었고 햇볕 아래 잘 구워진 벽돌 냄새가 났다. 몸을 가누기 위해 손으로 책상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다. 저녁 식사 때 곁들이는 맥주를 너무 급하게 마셔 취한 듯한 기분이었다. 뭐가 보이니? 그의 말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떴고 그 그림을 보았다. 그런데 그림 안에 여자가 없었다. 아! 갑자기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닥으로 겉옷이 떨어졌다. 나는 옷을 밟으며 상자에서 뒷걸음질 쳤다. 얼른 발을 비켰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오늘 아침까지 세탁해 놓겠습니다. 옷은 걱정 마라. 그레트, 무엇을 보았지? 침을 삼켰다. 무척 혼란스러웠고 조금은 겁이 나기도 했다. 상자 안에 있던 것은 악마의 장난질이었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카톨릭스러운 무엇인 것 같았다. 그림을 보았습니다, 주인님. 여자분이 그림 안에 없다는 것만 빼고요. 그림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고요. 그래, 상이 거꾸로 비친 거지. 왼쪽과 오른쪽도 반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울들이 있어.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뭐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겉옷을 집어들어 손으로 먼지를 쓸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의 웃는 얼굴은
활짝 열린 창문 같았다. 이게 보이지? 작은 상자 앞에 붙은 둥근 물체를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렌즈라는 것이다. 유리를 깎아서 만든 거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가 구석 쪽을 가리켰다. 이 렌즈와 상자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을 여기에 비춰낸단다. 그가 흐릿한 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느라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상이란 게 뭐죠? 전 모르는 말입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내내 내 어깨 너머를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야 나를 처음 본다는 듯이. 그건 일종의 영상이야. 그림과 비슷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의 말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눈이 참 크구나.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니?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요. 그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즐거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좋아. 그는 내게 자신의 겉옷을 건넸다. 몇 분 후에 돌아오마.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도록 하지. 그가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옷을 움켜쥐었다. 보는 신용만 내고 보았다고 말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내가 거짓말한다는 걸 알아챌 것이다. 벌써 두 사람이 교감을 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는 절대 한 번도 들어와서 이 상자를 보여주고 어떻게 보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제가 읽었다시피 그 반 레이원 후크 어르신이 집에 왔을 때 이 상자를 부주의하게 발로 차서 고장을 냈었잖아요. 이 마님이, 카타리나가. 그래서 카타리나는 제가 사실 이 책을 지금 띄엄띄엄 그 선택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셀렉한 부분들이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끊긴다, 좀 멈추는 부분이 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그 부분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반레이크 후원자분이 왔을 때 그 상자를 발로 찼다. 그래서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이 그리트의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 분이 실제, 그러니까 둘이 실제 부딪힌 적은 없지만 이 주인님이 없을 때 그리트가 들어와서 청소를 했고 또 그리트가 청소를 할 때는 주인님이 없었고 하지만 아는 거죠. 그리트가 얼마나 청소를 움직임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해놓는지 그림을 그리는데 전혀 정물이 움직였다는 걸 모르게 청소를 하고 가는지를 이 주인님이 알고 캐치를 하고 그리트에게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리트가 그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내가 그 상자를 떨어뜨리거나 망가뜨릴까봐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대사 하나하나가 그리트, 그리고 주인님,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그 작은 에피소드들이 또 카타리나의 부주의함과 무신경함을 드러내주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과 이렇게 대화까지 하게 됐고 주인님이 아끼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사용을 하는 그 상자까지도 그리트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주인님이 또 보라고 나가주죠. 너무 굉장한 배려죠. 그래, 내가 없을 때 보고 싶어 한다니까 내가 나갈게. 보고 있어라. 게다가 나는 궁금하기도 했다.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 한결 편안히 상자 안을 살펴볼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구석자리의 장면이 희미하긴 하지만 유리 위에 그대로 있었다. 겉옷을 머리에 덮어쓰자 그가 상이라고 부르던 것이 더욱 선명해졌다. 탁자, 의자들, 구석에 노란 커튼, 지도가 걸려있는 뒤쪽 벽, 탁자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는 도기 항아리, 양은 그릇, 파우더 붓, 그리고 편지. 이 모두가 평평한 유리 위에, 그리고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그림 아닌 그림으로. 진주 목걸이를 두른 여자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상자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켰고 겉옷이 어깨로 미끄러졌다. 다시 보았니, 그레트? 제대로 보았어? 봤습니다만 제가 본 것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나는 모자를 가다듬었다. 놀라운 물건이야. 그렇지 않니? 내 친구가 이걸 처음 보여줬을 때 나 역시 너처럼 무척 놀라워했지. 하지만 그림을 직접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상자로 보시는 건가요? 이해하질 못했구나. 그가 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건 하나의 도구야. 이걸 이용하면 보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단다. 하지만 보기 위해서라면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내 눈이 항상 모든 걸 보지는 못하거든. 내 눈이 구석자리로 날아가 꽂혔다.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뭔가가 파우더붓 뒤에서 혹은 푸른 천의 그림자 속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얘기해봐라, 그리트. 내가 단순히 저기 있는 것들을 그렸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을 이어갔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림을 바라보았다. 마치 속임수에 걸려든 기분이었다. 무슨 대답을 하든 틀릴 것이다. 저 카메라 옵스큐라는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단다. 저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지. 그가 설명했다. 그러나 내 얼굴에 떠오른 혼란스런 표정을 보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얘기를 건넨 것을 후회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는 돌아서서 상자를 닫았다. 나는 겉옷을 벗어 그에게 건넸다. 주인님, 여기. 그래, 고맙다. 겉옷을 받으며 그가 말했다. 여기 청소는 다 끝낸 건가? 예. 그럼 이제 그만 가보거라. 알겠습니다. 나는 재빨리 청소 도구를 챙겨 그 방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까지가 그 주인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처음 장면은 그리트가 굉장히 두근두근, 그러니까 어떤 설렌다는 감정보다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너무 긴장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그 어떤 그 세포 하나하나가 긴장으로 그냥 바싹 서버리는 그런 느낌의 만남을 갖게 되는 씬이었습니다.